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수원입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만 천만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게이트를 처단 중에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국가적으로는 국민의힘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지역적으로는 WTF 세계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발전하는 무주군이 되며 국민들 가정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했던 5분 자유발언을 모아보았습니다. 틈나실 때 들어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홍보를 위하거나 관광객 유치로 지역 소득 창출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하나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각종 축제가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열리는 축제만도 연간 2,400개가 하루 7개꼴로 각종 축제가 열리는 셈이며 우리 무주군만 해도 반딧불 축제를 비롯하여 10여 개가 훌쩍 넘고 있습니다. 이토록 지역 축제가 남발되다 보니 이제는 지역 홍보를 위하고 지역 소득 창출을 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서는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폐해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막대한 예산의 낭비입니다. 우리 군만 해도 각종 축제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30억 원이 넘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남대천 얼음축제에 주민을 제외한 순수 관광객이 얼마나 참가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기여가 얼마인가를 냉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피로도 증가입니다. 크고 작은 축제에 주민들을 동원하다 보니 잦은 동원에 주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심지어는 생계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무엇을 위한 축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관점의 분산입니다. 무주하면 무엇이다 하는 대표성, 선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딧불 축제를 빼면 축제 관계자 외에는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가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의 일반 시민이 산골영화제, 사과축제, 포도축제, 계곡축제, 강변축제, 천마축제를 들어보기라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민소득과 무관한 퍼주기식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 태권도 문화엑스포 경우 우리 군 예산이 3억 1천만 원, 전체 예산이 7억 7천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는데 참가 선수단이 800여 명입니다. 1인당 100만 원꼴로 예산을 사용했는데 과연 태권도원과 무주군의 홍보 및 수익 창출에 투입 예산 이상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이 난립되고 있는 축제와 행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대안이 일부 수혜 주민들의 반발과 일시적이지만 정치적 타격이 있을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무주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과감한 축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군의 축제는 하계 반딧불 축제와 동계 덕유산 눈꽃 축제 두 개로 통폐합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천동 계곡축제, 고로쇠축제, 산골영화제 등은 폐지하고 남대천 얼음축제는 덕유산 눈꽃축제에 흡수 개편하고 각 읍면단위 축제는 축제 명칭을 빼고 과거 읍면민날 수준으로 주민들의 동네 잔치 수준의 순수 화합형 행사로 치르면서 예산을 대폭 줄여서 조촐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덕유산 눈꽃 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덕유산의 상고대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겨울 경관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축제를 10여 개나 하는 것은 번지수를 크게 잘못 찾은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 구천동 상가에서 백년사를 거쳐 향적봉에 이르는 구간은 제대로 된 첫눈이 오고부터 2월 말까지 도로에 눈이 녹질 않습니다. 편도 8.5km가 새하얀 눈길입니다. 눈길 트레킹, 데이트, 힐링, 색다른 분위기를 찾는 도시민, 특히 중부 이남의 시민들에겐 환상의 코스인 것입니다. 셋째, 구천동에서 백년사 구간은 겨울 동안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눈조각이나 얼음조각 등이 잘 녹지 않아서 한 번 제작 전시하면 장시간 활용하여 그 어느 곳보다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넷째, 무주 리조트 스키장과 곤도라, 중부 이남의 유일한 눈축제, 접근성 등 장점이 대단히 많아 태백산 눈축제보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다섯째, 축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큽니다. 구천동 일대와 무주 리조트 주변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어 보여주고 퍼주기가 아닌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도시 선정에 따른 예산과 반딧불 축제 재전위원회라는 조직을 축제 조직위원회로 개편하여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광산업 전문가들은 지역 축제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축제를 통폐합하여 선심성을 없애고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지자체 주관 국제 행사와 지역문화축제 등의 예산 규모를 30% 이상 줄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적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지역축제는 폐지하든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표 축제로 국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축제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일부 지역 주민만을 위한 동네 축제로 유지하느냐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선심성, 퍼주기,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과 성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축산물 유통 종합센터 건립 기본 계획안을 보고 과연 우리 무주군의 농민들이 부자 되는 방법이 이것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유통 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1,5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도축, 육가공,
유통까지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비용 절감을 하고 농가는 소, 돼지를 사육하여 무주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부자되는 국민을 실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먼저 대규모 축사와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악취가 청정무주를 표방하고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도시 무주와 부합되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업을 통하여 부자되는 국민이 실현된다고 합니다만 축산농가도 도축장이 생기면 유통업자만 좋아지지 자신들의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기존의 식육점이나 음식점, 소규모 육가공업자 등은 생존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전국의 소 사육 두수가 약 300만 두이며 연간 도축되는 소가 약 100만 두이고 도축장이 2005년 기준 93개가 있습니다. 도축장 한 곳당 평균 1년에 1만 두 정도인데 무주는 하루에 1,000두, 연간 25만 두의 도축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 도축 물량의 25%입니다. 가능하다고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1,500억 원의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이 대한민국 도축 물량의 25%를 소화하는 도축장을 지을 테니 국도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선뜻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럼 우리 군 가용재원은 여력이 있습니까? FTA 등으로 세계 시장이 하나로 되는 지금 대한민국, 특히 무주에서는 소, 돼지, 축사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료까지 수입하고 막대한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 우리 축산이 더 넓은 초원에서 3,000평당 2마리 이상의 소를 키울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해 놓고 방목하면서 키우는 저 유럽이나 남미, 호주 등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오염원이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축산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훨씬 큰 성과가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돈이면 무주 덕유산 리조트도 우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 무주 농업이 가야 할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법 중에 하나가 로컬 푸드 매장의 설립과 활성화라고 본의는 생각합니다. 로컬 푸드 매장의 장소는 우선 무주 IC 만남의 광장과 무주 덕유산 리조트 설천하우스 주변입니다.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현재 무주에서 생산되는 사과, 천마, 오미자, 블루베리 등 몇 가지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평상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야채 등 수백 가지 농산물과 가공품이 골고루 판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의 농업 형태가 철저한 생산 이력제를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첫째, 친환경 제품이어야 합니다. 죽은 땅에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살포해서 만든 죽음의 농산물로는 앞으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고품질이어야 합니다. 고품질이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셋째, 연중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을 순차적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매장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했으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팔아야 할 시장은 첫째, 우리 국민 자신입니다. 특히 500여 곳에 이르는 관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만 해도 매장의 기본 매출은 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식당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격과 품질, 구색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품질, 구색을 맞추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무공해 음식이라는 인증 제도 등을 시행하여 고객들이 이러한 제품을 선호한다면 왜 외부에 검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사용하겠습니까? 둘째, 대전 시민입니다. 제대로 된 매장과 품질 좋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30분 거리에 있는 무주에 오셔서 멋진 자연 경관에서 관광하고 즐기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돌아가실 때 가족 건강에 좋은 청정 고품질 농산물 구매해 가시라고 대전에 광고하면 주부들이 저 오정동 시장 가던 길을 무주로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일반 관광객입니다. 군에서 인정한 품질 좋은 다양한 농산물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여행 후 돌아갈 때 구매해 가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 매장의 활성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매장에 납품하는 농가가 최소 500농가에서 2000농가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 농민 등 소농의 생활이 안정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해지고 빈곤 인구가 감소되어 복지 재정의 절감 효과로 이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둘, 특히 대전 시민들이 보문산, 계룡산 가듯이 덕유산, 적상산에 가서 운동하고 청정 농산물 구매하자라는 분위기를 타면 일일 관광객이 증대 효과로 관광업, 특히 음식점, 카페, 전시장 등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됩니다. 셋, 사업이 성공하여 브랜드화될 경우 대도시 대형 매장에 샵인샵 형태로 진출을 하게 되면 고용 창출은 물론 농민들의 참여율과 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넷, 가공식품 산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오야마라고 하는 인구 수천 명의 가난했던 아주 작은 읍이 있는데 이곳의 오야마 농협은 1950농가가 참여해서 680품목을 전시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농협 직원이 300명으로 이 중 11명만 신용사업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농산물 직매장과 음식점에서 일을 하며 연간 매출액이 시 예산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겠습니까? 21세기는 도시인들이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30분 거리에 천혜의 자연경관과 무주 덕유산 리조트, 태권도원 등 멋진 명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무주는 분명 복받은 곳입니다. 현명한 생각과 실천이 뒤따를 때 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수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축장과 반딧불이가 공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분야와 악취,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이 울부짖는 무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친환경 청정 농산물의 메카로 만드느냐, 여러분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재구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엉뚱한 치아를 발치한 황당한 사건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충치 치료와 실란트를 하기 위해 갔는데 의사가 어차피 뺄 거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대전 가서 치료받은 공포의 치과 이야기. 어린아이가 배가 아파 의료원에 갔더니 변비인가 보다 하고 관장을 했는데 아이가 계속하여 아픔을 호소하여 대전 갔더니 맹장이 터져서 복막이 되어 자칫 큰일 날 뻔했던 슬픈 이야기. 고관절 수술한 환자,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입원하려는데 입원을 받아주지 않아서 인근 금산이나 영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이야기. 이것이 우리 무주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물론 물리치료나 받고 포도당 수액만 받는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최상의 의료원이기는 합니다. 진료비 무료에 바로 옆에 있는 복지관의 다양한 시설과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입원 환자 수는 2003년 17,925명에서 2013년에는 무려 81%나 감소한 3,389명으로 줄었고, 진료 수입이 2003년 21억 7천만 원에서 2013년 34%가 줄어든 14억 4천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행정 전체로는 약 27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보건의료원의 순수한 진료 분야에서만 2013년 8억 3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료원의 운영 목적은 병원이 없는 농촌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문제, 즉 돈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과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원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원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여 주시기를 관계자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읍내에 개업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료원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각 진료 과목별로 희망하시는 분들과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라도 수혈하여 의료원에 모아놓고 의사들은 각자 자기 진료와 영업을 하고 각 의사들에겐 사무실 임대료와 공통관리비 등을 면제해주고 독립된 진료 영역을 인정해주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입원실, 접수, 원무 등은 공동 운영하고 응급실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첫째, 국민들이 현재처럼 공보의 위주의 의료보다는 훨씬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한 곳에서 모든 분야를 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읍내의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의사들 입장에서 개인의원 유지 시 필요한 각종 시설물과 건물 임대료가 절감됩니다. 셋째, 군 입장에서는 공보의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이 다소 절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 응급실 기능 유지와 외래 환자를 받는 요양병원이어야 합니다. 젊은 환자나 중환자는 대도시 대형 병원에서 치료나 입원하는 것이 현실이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실제 입원을 원하는 상당수 환자가 일반 병원보다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요양 환자가 입원할 경우 정부 지원도 많아 운영 적자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현재 시스템을 토대로 약간의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원만을 따로 분리시켜서 의료원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어 진료 업무에만 전념하게 하고 정형외과, 응급의학과만이라도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 환자들의 생명은 일단 살려놓고 후송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많은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좋은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일자 전북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일단 발표하고 보자. 익산 졸속행정 빈축이라는 제목의 익산시가 기본적인 행정 운영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수습에 나서는 졸속 행정을 펴 빈축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무주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뽑아서 구성해 놓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국내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무진장 여객을 탈 경우 거리와 관계없이 성인 기준 1,00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이나 어르신들에게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좋은 정책을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기존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으로 7억 3,300만 원,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으로 1억 6,600만 원, 합계 9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단일요금제 실시로 연 2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연간 무진장역에게 11억 1천만 원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1,000원 아니라 500원, 아니 무료로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가 8%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교통비 지원은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 결과 단일요금제의 취지에는 100% 공감하고 요금을 1,300원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지난 12월의 정례회의에서 의회에서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단일요금제는 일반 기준 1,300원으로 시행하라고 의결한 바 있는데 이후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나 조정,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000원으로 발표하고 계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무진장 여객은 우리 무주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의 운행권으로 다니고 있는데 진안군은 우리 군보다 먼저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성인 기준을 현재 기본요금인 1,300원으로 하고 있으며 장수군은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1,000원으로 시행함으로써 무진장 주민들 간의 위화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타고 진안 갈 때는 1,000원입니다.
진안에서 무주 올 때는 2,300원입니다. 또한 무주에서 장수를 갈 때 1,000원입니다. 장수에서 무주 올 때 6,200원입니다. 이 무슨 혼란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3개 군이 협의하고 조율을 해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버스 공영제 등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읍내권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 중이고 무료로 복지관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공영제 혹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폐합한다면 추가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아도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버스 기사를 군내 주민들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도 되며 버스 기사의 근무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일방 통행식 업무가 버스 단일 요금제 하나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결된 안건이 IC 만남의 광장 명소화 사업, 군수 관사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처럼 계속해서 상정을 하거나 칙소 육성 사업이나 파충류 생태관 조성 사업, 버스 단일 요금제처럼 의회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하고 편법, 꼼수 등을 동원하여 막무가내식으로 졸속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상 집행부는 독성과 독재, 일방통행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위탁을 받은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심히 의결하여 부결하거나 조정한 것을 군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라는 식으로 역선전을 하면서 의회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이나 무단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무시이며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허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다는 것이죠. 우리 무주군의 예산 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허풍이라는 단어가 우리 군의 정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없는 정책이 있습니까?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없는 정책이 성공하겠습니까? 민선 6기의 4대 군정 방침을 보면 첫째,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입니다.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기 위한다고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농업 관련 부서를 3개 부서로 늘리고 군수께서는 각종 행사나 군정 소식지 등에 농민도 부자되게 만들겠다고 주창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군의 농업 예산은 전북도 내 8개 군 중 도시화되어 있는 완주군 다음으로 농업 예산이 적고 민선 5기보다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면서 농민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둘째, 더불어 사는 무주입니다. 즉 사회복지입니다.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예산 대비 평균 사회복지 비율은 22.52%입니다만 우리 군은 14.18%로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7%이고 노인 인구 비율은 17.2%인데 우리 군은 장애인이 9.8%, 노인 인구 비율이 무려 29.1%로서 복지 수요는 타 시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예산은 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인데 우리 군의 교육 예산 비율은 14개 시군 중에 10위인 총 예산 대비 0.85%입니다. 0.85%의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이 있는 무주라고 강조해서야 되겠습니까? 넷째, 대한민국 대표 관광 무주입니다. 이 항목도 전북 도내에서 4위로서 등수로는 상위 등수에 위치합니다만 예산 비율이 1.76%로서 비율 자체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부안군 3.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4대 군정방침의 예산 비율이 9호와는 다르게 비중이 낮게 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분석해보니 건설공사 및 시설 유지, 축제, 예비비에 높게 배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0년 7천억 원의 부채를 남기고 이대엽 시장이 물러난 자리를 메우게 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4년 만에 이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무상급식은 당연하고 무상교복에 무상산후조리, 시립의료원 신축 등 공공복지 사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3+1 원칙이라는 것을 시행하는데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남도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파문 때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이 도둑질 안 하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등 낭비성 건설 예산 줄이면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군도 성남시처럼 3+1 원칙이라는 것을 시행하여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 막아서 그 돈으로 4대 군정방침에 집중 투자하여 더불어 잘 사는 부자 되는 무주군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럴 생각이 없다면 더 이상 예산 편성과 4대 군정방침의 부조화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군정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넘어 전국 1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한 무주, 예비비 1위 무주, 복지와 교육이 없는 무주 등으로 말입니다. 현재도 전북도 내 시군 중 각종 공공시설물이 가장 많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출 비중이 1위인 우리 군이 또다시 대규모 시설물 공사를 해야겠습니까? 앞으로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나 화단 고치기, 대규모 시설물 설치 공사 등을 지향하고 전시성 행사나 축제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나 적자 시설물을 과감하게 민간 위탁이나 매각, 처분 등을 하여 발생한 재원을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곳,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곳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농업에서 사과, 포도, 천마, 오미자 등으로 재배 작목을 전환하고 반딧불과 무주구천동이라는 청정 이미지로 나름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가는 다음과 같은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가격의 하락입니다. 사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에서 10년 전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할 때 일부에서는 과잉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 논쟁을 하면서도 강원도에서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우리 군의 사과 농가는 힘들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2008년에 263헥타르에서 2014년 577헥타르로 6년 만에 2.2배 증가할 정도로 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품질 또한 좋습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위협이며 과잉 생산을 걱정하는데 설상가상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외국의 싼 농산물과 대체 품목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어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시련은 품질의 저하입니다. 온난화와 연작 피해 및 토양의 산성화로 품질이 점차 저하된다는 점이 우리 농가를 힘들게 합니다. 과거 국내 최고의 사과 산지는 대구였으나 지금의 대구는 사과 구경하기도 힘들 지경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온난화는 우리 농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작 피해는 대부분의 작목이 해당되나 특히 천마, 인삼 등은 매우 민감하여 객토 사업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화학비료와 제초제 등이 가장 큰 원인인 토양의 산성화는 농작물을 병해충에 약하게 하여 농약 사용을 증가시키고 품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농민, 농업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격이 하락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하지 않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 조직과 기업, 국가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은 첫째, 재배 품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재배 품목을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으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수의 일종인 동안매, 페루의 산삼이며 자연강장 식품인 마카, 이집트에서 왕의 채소라 불리며 항암 및 콜레스테롤 억제 식품인 몰로키아, 미국이 원산이고 항암나무로 알려진 포포나무, 당도와 색감이 뛰어난 수박무 등입니다. 다음은 기존 재배 작목을 생산비는 낮추고 맛이 좋은 우수한 품질로 품종을 개량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고 새파란 여름사과인 아우리 대신 달고 붉은색인 썸머킹으로 품종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고급화 전략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급화는 때깔 좋고 크며 포장지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조금 작아도 벌레를 먹어도 맛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반딧불과 무주구촌동 이미지에 맞는 먹거리 말입니다. 즉 친환경 그리고 자연농법으로 농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친환경이지 현실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우선 토양이 오염되고 산성화되어 있어서 병해충이 심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도 시장에서 알아주질 않아 가격을 관행농업보다 오히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고 산성화되어 있는 것은 객토와 토양의 건전성을 회복하도록 자연순환 농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농가가 개별 행동을 하고 시장이 형성되질 않아서입니다. 군 차원에서 생산하고 홍보하고 판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언제든지 믿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행농업보다 고가로 팔 수 있으며 가격도 안정될 것입니다. 셋째, 판매 방식의 개혁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반딧불이 상표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반딧불이 상표를 단 농산물은 믿고 사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무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면 아무 곳에나 상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쳐서 합격한 제품에만 상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속박이 등으로 품질 이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상표 사용을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의 상표 관리의 개선을 전제로 로컬푸드, 사빈샵,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농민, 농업 관련 단체와 기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업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퇴보하느냐,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 혁신하고 개혁하여 앞서가는 무주농업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좋은 방안들을 찾아봅시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발전하는 무주농업, 더불어 따뜻하고 부자되는 무주농업을 다 같이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열악하고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도 훌륭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우리 무주군청 내 직장운동 경기부인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 지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로 바이애슬론 팀을 2011년 3월 30일에 창단하여 현재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 등 총 6명이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 선수들은 그동안 수많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동계 스포츠의 메카인 우리 무주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무주 군민과 전라북도의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주군의 체육 발전과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기량 연마와 실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온 바이애슬론 팀의 지도자와 선수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거둔 월등한 성적과 이로 인한 우리 군의 위상을 한껏 더 높인 것에 비하면 그 처우에 대해서는 너무도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불안정한 신분은 선수로 하여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바이애슬론 팀의 지도자와 선수의 신분은 무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종 경기 성적이 저조하거나 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해약할 수 있게 되어 한순간 청년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면 실업자 신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특성상 30세 전후에 은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참 일할 나이인 30세 전후에 청년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 속에서도 우리 무주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안하고 멋쩍은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진로에 대한 걱정 없이 더 행복하게, 더 오래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선수 생활 이후에도 여러 방법을 통해 무주군과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신분 보호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용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정식 공무원은 우리 군의 재량권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가하나 공무직 공무원, 즉 무기계약직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군수님, 일정한 성적 이상을 올린 선수가 은퇴할 경우에 공무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군수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오분 발언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를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공무직으로 채용한다는 조례나 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선수들의 처우 개선 향상과 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무직 채용에 관한 각종 잡음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무주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바이애슬론 꿈나무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타고난 재능과 끼를 개발하라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이들이 재능을 펼치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사회로 나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재능을 살려주고 응원하기보다는 말리고 근심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는 진로에 대한 불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도록 무주군이 앞장서서 우리 군 소속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만이라도 선수 생활 은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하나둘씩 확대되고 정착되어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때 우리의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향하여 행복한 나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희망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유석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본 의원이 태어나던 50년 전에 7만 6천 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 8월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2만 5천 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안에 우리 무주군이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급감한 것에 대한 원인은 도시와 산업화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근본을 따져보면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고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의료 환경 등이 열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줄어들기만 하는 인구를 증가로 반등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군의 특성상 일자리는 관광과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는 친환경 자연농법과 밀원수 조성 등 산림의 적극 활용을 수차례 걸쳐 주장해왔기에 오늘은 관광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위한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형 일자리를 만들어 무주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첫째, 무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홍보 전략을 재편성해야 합니다. 겨울 설경이 대한민국 최고인 덕유산 상부대를 홍보하는 축제나 행사는 전혀 없고 반딧불 축제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는 흉물화되어가는 저 사랑의 다리는 있어도 우리의 자랑인 덕유산 구천동 계곡, 적상산, 무주 덕유산 리조트, 칠영계곡, 태권도원 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제대로 연계하고 홍보하도록 축제나 관광 홍보 정책에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딧불 축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반딧불 축제를 통한 청정무주라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어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축제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집중 축제 기간은 에반디가 출연하는 6월 둘째 주에 2박 3일간만 하고 늦반디가 나오는 9월 둘째 주말까지는 주말마다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비 탐사 등은 반딧불이 출연 기간 내내 반딧불이가 나오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즉 예체문화관 중심의 대형 이벤트와 늘어지는 축제 기간을 지향하고 마을로 가는 축제의 활성화와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도 직접 올리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환경보전의식과 마을 가꾸기에 열정을 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 전체를 친환경 농촌체험관광의 메카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적상산 산정부에 둘레길을 만들고 북창마을에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상부댐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상부댐을 소천지라하고 주변의 봉우리들과 산성을 연결하면 조망권이 좋은 2시간 내외의 둘레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을 만들게 되면 성수기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부댐 가는 길이 더욱 혼잡하게 될 터, 이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북창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교통 혼잡은 해소하고 수십 대의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일자리가 생기며 주차장 주변에는 좋은 상권이 형성될 것입니다. 넷째, 강변유람, 쏘가리 낚시 등 레포츠 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키, 래프팅에 패러글라이딩, 강변유람, 쏘가리 낚시 등을 활성화시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강변유람이란 기존의 래프팅이 젊은 고객 대상이라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면서 부남에서 소인하로까지 유람하며 강변 경치를 즐기고 출발지 중간 휴게소, 종착지 등 선착장에서 식사나 카페를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래프팅, 카약 등과 어울리고 출발지를 분암면 소재지로 통일한다면 분암면 경기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클 것입니다. 쏘가리 낚시는 매년 남대천에 티어를 방사하고 연간 10회 내외의 낚시대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주업을 관통하는 남대천은 국내 최고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기존에 쏘가리가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km에 이르는 잘 정비된 양안에서 수백, 수천의 낚시꾼이 동시에 낚시를 즐길 수 있어 쏘가리의 개체수만 늘리면 최고의 낚시터가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읍내권의 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이 인구 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관광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하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관광객이 몰려오는 무주, 지역 주민이 돌아오는 무주, 더불어 행복한 무주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유성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 군의 존립 자체가 위기로 다가온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의 정상화와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와 부모들은 관내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할지 도회지로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고 일부는 교육을 위하여 온 가족이 도회지로 이사를 가고 일부는 교육 이산 가족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이로 인하여 인구가 줄고 교육비의 역외 유출로 무주 경제가 위축되기도 합니다. 교육 이주나 교육 이산 가족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이지만 특히
영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보다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는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 교육 환경을 실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2009년에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발달로 원어민의 접촉을 통한 영어에 대한 부담감 감소라는 당초 목표는 상실되어 전국적으로 폐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면단위 아이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공정한 경쟁,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국제화 교육센터를 폐쇄하고 그 재원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등학생들을 매일 학습 상태를 체크하는 형태의 공인된 화상영어, 영어 전문 학습지, 영어 학원 등에서 수강할 경우 매월 5만 원씩 6년간 지원합니다.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이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둘째, 초등 6학년을 상대로 겨울방학에 원하는 아이들을 항공권 4, 50만 원만 부담하고 모두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초수급, 차상위, 다문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아이는 항공권도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물의 일부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관, 위탁관리시키며 공부 외에 관심과 끼가 있는 아이들을 적성 검사 등을 통하여 진로 지도와 인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고 공회촌, 공방 등과 연계하여 장인이나 향후 생활인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론화와 토론,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화 교육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개선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아이들 상대의 정규 프로그램이나 방학 캠프는 프로그램을 학교 담당 선생님들과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서 개발 공유하고 사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입소 전에 학교에서 예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방학 캠프는 들쭉날쭉 아무 때나 4박 5일이 아니라 일정한 한 학년,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전체 학생을 4주 집중 교육하여 다음 해에 글로벌 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하여 말씀드릴 것은 기숙형 입시 학원에 보내는 인재 육성 사관학교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8주 코스로 보내야 아이들의 역의 유출을 막고 학습 방식과 습관을 익혀 고등학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현장의 선생님과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골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뒤처지는 부분이 영어 교육이기에 국제화 교육센터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